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잘 지냈나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학습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아직 학습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래에 URL 주소를 클릭해서 학습 자료를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미 학습 자료를 준비한 친구들은 오늘 배울 학습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에게 감동을 줬던 예쁜 댓글들 조금 이따가 PPT 화면을 보면 첫 화면에 닉네임들이 막 뜨게 되니까요. 내 이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요. 나는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는데 왜 이름이 없지? 하는 친구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댓글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몇몇 친구들은 빼먹었을 텐데 다음에 또 이름을 적어주도록 노력을 할 테니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예쁜 댓글들 부탁드리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수업을 참여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 수업도 너무 즐겁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트 색깔로 규칙을 세워봤었어요. 선생님에게 질문이 있을 때는 파란색 하트를 적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말을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노란색 하트. 피카소 친구는 선생님 TR092 이런 친구들은 너무 대답 잘해줬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미 이름을 적어줬어가지고 이번에는 이름을 안 적었던 친구들 위주로 적느라 열심히 했던 친구들 이름이 이번에는 빠졌어요. 다음에는 중복해서 넣어줄 테니까 이번 시간에도 잘 들어줬으면 하고요. 하트를 못 올리는 친구들도 있네요. 하트를 못 올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잘 볼 수 있게끔 뭐 하트 대신에 이응을 앞에 붙인다거나 뒤에 이응을 붙인다거나 하면서 선생님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으면 파란 하트, 말을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란 하트, 그리고 말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초록색 하트 하나 더 추가했고요. 좋으면 그냥 굿 해주면 되고요. 아이고 하트 이렇게 많이 올려줘서 너무 좋고요. 컴퓨터로 못 올리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말로 적어줘도 선생님이 열심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집중력을 높이는 체조 한번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선생님을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면 친구들이 매번 붙는데 같이 웃지 말고 엄청 시원하니까 같이 해볼게요. 공룡처럼 손을 앞에 딱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손을 뒤로 보낼 건데요. 이때는 이 손끝을 제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뒤로 보낸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어깨가 제일 뒤로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벌려주면 돼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주면 거북목과 등은 궁이 좀 펴지고 허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조금 수업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개그맨 같아요. 스위트 걸입니다. 뭐 등등등 많은데 쌤 코 어디서 했어요? 쌤 코 안 했어요. 아빠한테 물려받았어요. 네, 이렇게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운동의 기록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운동의 기록 장치는 크게 우리 두 가지 배웠었어요. 첫 번째 뭐였었죠? 네, 종근 학생 하트 없어도 동그라미 적어주면 좋아요. 첫 번째는 다중 섬광 장치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기록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다중 섬광 사진은 빛을 여러 번 쏘아서 그거를 하나의 사진으로 보여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게끔 했던 거고요. 선생님의 달리는 너무 빨라서 발이 안 보이는 사진들을 보았었죠. 두 번째, 시간 기록계에서는 종이 테이프에 찍힌 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구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 방향이 주어졌을 때 시작점을 찾고 속력 변화를 분석하는 것까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직접 타점에 찍힌 시간과 이 이동 거리를 재서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하늘지 학생 과학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생각해도 과학이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배우면 이해를 하는 순간 그렇게 뿌듯할 수가 또 없어요. 엄청 매력 있는 학문이니까 이번 시간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속 운동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시간이 일정했었어요. 이러한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예시들, 네, 무빙 워크, 리프트 등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끊기지? 이렇게 적어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좀 용량의 과부하가 걸려서 유튜브 측에서 가정에 내보내는 영상의 그런 정보 처리 양을 좀 낮췄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유튜브 방송이 좀 끊긴다고 하는데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와 시간 속력 그래프를 배웠었는데요.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하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를 의미한다까지 알게 되면 아주 100% 지난 시간 내용 이해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사진을 보면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어떤 장치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낙하하는 운동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업에 관계없는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오늘 배우는 내용을 학습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중간에 공중에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랑 관련된 영화를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작권이 걱정돼서 선생님 대신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비가 내리는 도심 한복판에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조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그거보다 훨씬 쉬운 날씨를 조종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내리고 있는 비를 제가 멈춰 볼게요. 네, 비를 그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비를 공중에 세워볼게요. 그러면서 엄청 유명한 명대사 뭐라고 하죠? 네, 스탑 이라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공중에 멈춘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을 배우게 되면 이 마술의 트릭이 뭔지 우리 여러분 모두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세찬이 학생은 벌써 답을 알고 있네요.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 타점 기록계나 다중성강 사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특별한 운동 특징, 원인인 그 중력에 대해서도 오늘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 뭐 밑에 대본이 있나요? 이렇게 적어준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 밑에는 PPT 화면이 뜨기 때문에 선생님 PPT를 보려면 여기 아래 화면을 보는 거고 여러분들 댓글을 보려면 이쪽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해해 줬으면 해요. 오늘 조금 수업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손톱 얘기, 뭐 일 잘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이주엽 학생 교과서 보고 공부해도 좋을까요? 네, 교과서 보고 공부해도 좋죠. 선생님이 준 학습 자료도 좋지만 교과서가 더 글이 풍부하게 설명되어 있고 사진도 많기 때문에 교과서 참고해서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1, 2, 3학년 따로 영상 찍나요? 방종근 학생, 네, 1학년, 2학년, 3학년 따로 채널이 있어요, 지금. 쌤 몇 페이지예요? 이거 교과서마다 달라서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네요. 네, 동탁이 학생, 고마워요. 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 완주, 최완주, 전 여친,
네, 여기 친구들 조금 조용해 주세요. 네, 콩콩 친구들 콩콩 친구가 좀 말을 느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봐야겠죠? 먼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영상을 볼게요. 네, 지금 사진을 보니까 간격이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속 운동과 다르게 어떤가요? 네, 간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네, 간격이 늘어나는데 자, 이렇게 속력이 점점 늘어나는 자유낙하 운동을 속력 시간 그래프로 변환한다면 자, 그림 아래 1번 그래프가 맞을까요? 2번 그래프가 맞을까요? 자, 속력이 점점 늘어나는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사성 학생, 책벌레 학생, 박신유 학생, 예현킴, 이기철, 구민기, TR092, 네, 2번이죠, 2번. 아주 훌륭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등속 운동과 모양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속력 그래프는 아래와 같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때 선생님이 한번 댓글 보겠는데요. 네, 아까보다 훨씬 수업과 관련된 댓글들이 많아졌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계속 시간 속력 그래프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속 운동에서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도 보여줬었는데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한번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어떤지 보여주자면 바로 이러한 모양이에요. 아우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거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 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은 등속 운동과 다르게 왜 속력이 변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저번에는 등속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속력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볼게요. 자, 우주 한복판에 축구공이 가만히 있습니다. 축구공이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씩 던져볼 테니 대답을 해주세요. 네, 정지한 공은 지금 힘을 받고 있을까요? 네, 이거 학교 교과서 3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방종근 학생. 네, 아니요. 노노노노. 네, 아주 잘 대답해 주었는데요. 자, 정지한 공은 힘을 받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 공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뭐를 주면 될까요? 네, 힘을 주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때 힘을 주는 방법도 달리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손으로 한번 툭 칠 거예요. 자, 손으로 한번 툭 치면 이 공의 속력과 방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속력과 방향은 계속 움직일까요? 아니죠. 네, 신혜영 학생. 네, 손으로 한번 툭 치면 이 공은 선생님이 손으로 쳤던 그 방향 그대로
쭉 움직이면서 속력도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계속 손으로 힘을 줄 거예요.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 공을 치고 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의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공이 터져요. 네, 변화해요. 빨라져요. 그렇죠. 알 수 없음님,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힘을 계속 주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도 속력이 계속 빨라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에도 어떠한 힘이 계속 작용한 거겠죠. 어떠한 힘일까요? 자유낙하 운동에서 속력을 증가시키는 그 원인인 힘은 어떤 힘일까요? 바로 네, 중력이에요. 알 수 없음. 훌륭해요. 네. 자, 한 번 툭 친 거랑 계속 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이야기한 힘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힘이란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운동 상태란 우리 운동하는 방향 또는 속력을 의미하게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속력 변화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등속 운동과 속력이 변하는 운동의 차이는 우리 방금 우주에서 가상 실험을 했었죠.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까요? 등속 운동을 하는 애는 뭐가 없고 속력이 변하는 애는 뭐가 있어요. 자, 한 글자 뭐일까요? 네, 맞아요. 편서윤 정확해요. 네, 맞아요. 바로 힘이죠, 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자유낙하 운동은 이 힘이 바로 중력이 되겠죠. 요 두 개의 차이 알아주면 여러분들 이 내용 퍼펙트 이해한 거예요. 훌륭해요, 훌륭해. 힘. 여준 학생 어려워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축구공 말고 다른 공들은 어떻게 자유낙하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힘이 없어 보이나요? 다시 힘있게 해볼게요. 자, 골프공, 야구공, 축구공, 수박 준비했어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피사의 사탑에 가서 4개를 떨어뜨릴 건데요. 누가 더 먼저 떨어지게 될까요? 수박. 골프. 선생님 수박을 좋아해서 수박을 넣었어요. 같이 떨어져요. 똑같아요. 수박, 골프 똑같다.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아마 수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선생님이 가정을 하나 넣어볼게요. 진공이라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진공이라면. 네, 진공이라면 가장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네, 역시 지금 중학교 3학년 충남 학생들은 진짜 훌륭해요. 와, 오답이 없어요, 오답이. 똑같이. 중간중간 오답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다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답은 다 똑같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 뭐지?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옛날에 몇천 년 전 과학자들도 똑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어떤 해답을 찾았는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잘 보았나요? 지금 뭐 버밀리언 친구, TR092 친구, 뭐 여러 친구들이 갈릴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달에 중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해주었는데요. 여러분들끼리 질문을 하고 서로 대답해주는 모습이 진짜 훌륭하고 감동적이에요. 멋있어요, 멋있어. 자, 지금 봤듯이 갈릴레이는 우리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속설이 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죠. 갈릴레이는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쌓은 과학자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는 바로 중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진공 낙하 실험 장치 화면에 보이죠? 자, 투명한 관 2개가 있는데 이 투명한 관 안에는 깃털과 금속 조각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튜브고 한쪽은 진공 튜브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진공 튜브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유낙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직접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실험 장치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마 이 진공관 안에 들어있는 깃털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공관 실험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어떤 거에 공기가 들어있고 어느 관이 진공인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실험을 봐주세요. 자, 이게 바로 진공 낙하 실험 장치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쪽에 금속 박이랑 깃털이 있는데 선생님 돌리면 얘네들이 위에서부터 자유낙하하면서 떨어지겠죠?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한쪽에 있는 깃털이 늦게 떨어졌는데요. 자, 늦게 떨어지는 깃털이 있는 관은 공기가 있는 관일까요? 진공관일까요? 네. 깃털이 늦게 떨어진 관은 진공관일까요? 공기가 들어있는 관일까요? 맞아요. 공기관이에요, 공기관. 자,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진공관에 있는 깃털은 우리 눈에 안 보였는데요. 걔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선생님이 이걸 뒤집자마자 금속박과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우리 눈에 안 보인 거였거든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의 속력이 변화하는 정도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네, 커지죠. 네,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조금 여러분들 많이 틀릴 텐데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이거 맞추는 친구들도 있네요. 바로 일정하다라고 적어줘야 돼요. 왜냐면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바로 우리 기울기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기울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같은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직선 모양이 나타나죠. 이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일정하다. 그래서 속력이 커지는 것과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한 거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방정문 학생 퀴즈도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퀴즈가 형성평가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형성평가 문제 한 6, 7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왜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일정한 걸까요? 바로 우리 아까 봤듯이 중력 때문인데요. 자, 골프공, 야구공, 축구공, 수박 이 4가지를 진공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모두 동시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력이 동일하게 작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기울기가 모두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진공이 아니라 공기 중이라면 다 다르게 떨어지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질문하지 않아도 막 대답을 많이 해줬는데요. 바로 공기 저항력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물체가 떨어지면 이 공간에 있던 공기 입자들이 이 물체를 나 누르고 밀지 마, 누르고 내려가지 말라면서 반대 방향으로 위로 올리는 힘을 주게 되는데요. 이게 모여서 물체가 떨어지는 속력을 좀 감소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물체를 자유낙하 시킬 때는 진공에서보다 속력이 느리게 된다. 요 차이만 잘 생각해 주면 되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넓적한 깃털이랑 꽉 뭉쳐놓은 뭐 금속이랑 누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부피 면적이 큰 깃털이 공기 저항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금속박이랑 깃털을 따지면 깃털이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야기 많이 대답 잘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다시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물체가 보니까 기울기가 모두 같아요. 와, 신기하다. 다 다른 물체인데 기울기가 같네요. 자, 우리는 과학자니까 그럼 이 기울기 값 한번 숫자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편서윤 학생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자유낙하 운동 앞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자유낙하 운동에 붙어 있는 조건은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기울기는 가로축분의 세로축의 값이었죠. 자, 가로축은 단위 시간, 세로축은 속력의 변화이죠. 자, 그럼 이거를 나눠주면,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보았어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9.8 m/s 제곱이라고 나오게 돼요. 네, 9.8 m/s 제곱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모든 물체에서 동일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울기가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더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값을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다, 더해지는 정도다라고 해서 한자어 더할 가를 써서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 가속도를 누가 줬냐? 중력이 만들어낸 가속도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9.8 m/s 제곱이라고 하고요. 자, 중력 가속도의 9.8 숫자는 항상 모든 값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이 9.8이라는 거에도 이름을 특별하게 붙였는데요. 바로 일정한 숫자 값이다. 항상 일정한 숫자 값이다. 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지금 뭐 수학이냐 과학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과학, 수학 모두 다 자연 학문을 탐구하는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학은 자연을 기술하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과학은 그 언어를 활용해서 법칙을 정리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중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중력은 바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과학하는 사람이니까 이 중력의 크기도 한번 구해보고 싶겠죠. 자,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게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네요. 자, 무게,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공식은 바로 이렇게 되고요. 자, 아까 9.8이 또 나왔네요. 자, 9.8에 뭐를 곱해주면 되냐면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 자, 새로운 물리량이 나오면 단위를 봐야 하는데요. 자, 무게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아주 중요한 과학자. 네, 아라리가 났네님. 네, 뉴턴이에요. 뉴턴. 뉴턴이라고 읽고 뭐 킬로그램 중 또는 영어로 킬로그램 F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질량의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 등등등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네요. 질량은.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있는데요. 자, 바로 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왜냐면 무게랑 질량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동탁 학생 일어나세요. 기지개 한번 피시고 박수 10번 치시고 하하 웃으세요. 네. 자, 그러면 무게랑 질량의 차이 한번 볼게요. 자, 무게라는 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중력을 의미해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자, 질량이란 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데요. 약간 감이 오나요? 아직 감이 안 오죠?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면 좀 감이 올 텐데요. 자, 첫 번째 화면 왼쪽에 있는 건 무게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무게는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쟀는데, 자, 용수철의 끝에 물체를 매달아서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 용수철이 늘어난 정도로 재는 게 무게예요. 자, 그러면 중력이 작아지면 만약에 지구에서 달로 가게 된다면 용수철이 늘어나는 정도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무게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반대로 질량은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한쪽에 물체를 매달고 반대쪽에는 추를 답니다. 그래서 이 양팔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게 되는 그때의 추의 질량을 재는 게 바로 질량을 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양쪽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 재든 달에서 재든 달에서 중력이 작아지더라도 물체도 중력이 작아지는 만큼 추도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둘의 양팔 저울 비교하는 질량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은 장소가 바뀌어도 지구에서 재든 달에서 재든 항상 변하지 않는다. 요 두 개 차이점을 잘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TR092 역시 훌륭해요. 알아서 요약하면서 댓글을 남아주네요. 네, 제노사이드 결국 중력의 차이인가요? 이야기하는데요. 중력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무게는 힘이고 질량은 양을 이야기해요. 이 두 개의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자, 알 수 없음.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 저희는 왜 일상에서 무게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킬로그램 F 또는 뉴턴을 써야 하지 않나요? 아주 정확해요. 우리 실제로는 우리가 선생님 몸무게 몇 킬로일까요? 선생님 몸무게는 네, 47kg 아이돌 뺨쳐요. 네, 90kg, 60, 600, 100. 네, 선생님의 무게를 지금 선생님도 킬로그램이라고 썼죠. 원래 정확한 표현은 킬로그램이라고 쓰면 안 되고 뉴턴 또는 킬로그램 중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네, 일상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혼용하고 있어요. 일상에서는 혼용해서 쓰지만 과학에서 물어볼 때는 우리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알겠나요? 좀 무게랑 질량의 차이 이해가 되나요? 어떤 친구가 소수점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램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해가 되면 네 라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아라리가 났네. 네, 냉.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내용. 자, 무게랑 질량을 이용해서 실제로 값을 구해볼게요.
자, 그림 잘 보이나요? 첫 번째 아령은 질량이 1kg입니다. 자, 질량이 1kg인 아령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일까요? 네. 질량이, 김지훈 학생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주엽 학생이, 그럼 사람은 질량과 무게 둘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평상시에? 네,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에 가나요? 네, 우리는 다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게랑 질량, 그렇게 크게 차이 두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질량이 1kg의 아령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맞아요. 9.8N. 단위까지 붙여준 친구들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볼 때 단위 꼭 적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량이 3kg인 아령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9.8 곱하기 3. 윤명도 학생 1바로 적어주었네요. 네, 피카소, 도니, 중옥, 네, 등등등. 29.4N입니다. 29.6N이라고 적어준 친구 아까워요.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우리 마지막 마술사는 비를 어떻게 멈춘 걸까요? 이거 한번 이야기하고 문제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힌트는 빗방울의 중력 가속도 그리고 다중 섬광 장치입니다. 경수 학생 사랑해요. 네, 이거 내가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친구는 저요! 라고 적어주세요. 저요! 초능력, 긱불. 네, 저 유튜버 긱불에서 이거 실제로 실험 장치를 만들었어요. 진짜 재밌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도록 해요. 물의 호흡으로 멈춤. 이뻐요, 사랑해요. CG로. 이거 놀랍게도 영화를 보면 이거 100% CG야 라고 하겠지만 아주 약간의 CG만 들어가고 실제로 대부분은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해요. 저요. 조명. 김어진 학생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CCTV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트로브 효과. 이주엽 학생 정확한 용어까지 안 해요. 네, 말로 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DDD 영리 정확해요. 속도에 맞춰 조명을 깜빡해요. 자, 선생님 능력 안에서 PPT 안에서 이 상황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왼쪽 그림입니다. 빗방울은 계속 떨어져요. 자, 1번 위치에 있던 빗방울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겠죠. 자, 근데 우리는 빗방울이 1번 위치일 때 조명을 ON 해요. 그랬다가 이제 1번 위치를 지나서 아래로 떨어질 때 조명을 꺼버려요. 그리고 그 1번 위치 더 위에 있던 빗방울이 1번 위치로 오게 되면 다시 조명을 켭니다. 자, 그러면 빗방울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1번 위치에 있던 조명이 켜질 때마다 1번 위치에 빗방울이 있기 때문에 마치 빗방울이 공중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스테판 카이리, 이거구나. 물을 계속 같은 간격으로 떨어뜨리고 그거에 맞춰 조명을 킨다. 네, 맞아요. 실제로 마술사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요. 저는 이 마술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살수기를 이용해서 비를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수 조명. 그 속도에 맞춰서 불빛을 깜빡깜빡 했던 거예요. 네, 우와, 이거 실제로 실험하면 아주 재밌어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배운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그 원인인 중력, 그리고 그 중력 가속도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멋진 실험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업 재밌어요.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피커로는 못하나요? 스피커, 선생님이 고민을 해서 좀 알려줄게요. 신혜영 쌤, 근데 빗방울은 배열이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살수기를 틀어준 거예요. 일정하게 만들려고. 자, 1번.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된다? 네. 일정하게 빨라지는. 역시 열심히 대답해주는 친구들이 많네요. 예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두 번째.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약
네, 9.8m/s씩 속력이 빨라진다. 자, 3번. 진공 상태에서 깃털, 쇠구슬, 돌멩이들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가장 먼저 바닥에 도달하는 건 누구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공이다. 그럼 누가 먼저 떨어진다? 네, 다 똑같이 동시에 떨어진다. 자, 네 번째. 지구와 달에서 동일한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각각 자유낙하시킬 때 지구랑 달 중에 어디서 먼저 떨어질까요? 지구. 똑같이. 지구. 네, 맞아요. 지구가 중력이 훨씬 더 세요. 왜냐면 지구가 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력도 세고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서 중력도 작고 그만큼 가속되는 정도도 작아요. 그래서 물체는 지구가 먼저 떨어지고 달은 늦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답에 보면은 그 차이가 한 6분의 1 정도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9.8에 6분의 1 하면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5번 문제. 자, 그림은 어떤 물체를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2초일 때 속력은 5m/s이다. 네, 만약에 2초일 때 속력은 5m/s겠죠. 왜냐면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거 1번 맞아요. 자, 2번. 4초일 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20m이다.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R의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했었죠. 4 곱하기 10의 삼각형이니까 절반 20 맞습니다. 3번.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진 않고요. 우리 아까 봤듯이 약간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고 구부러지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정답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이 많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5번.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중력도 아래로 향하고 있죠.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질량이 각각 10kg, 20kg인 두 물체를 진공 상태에서 낙하시킬 때 두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로 옳은 것은 자, 몇 번일까요? 이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 쉬워요. 몇 번일까요? 네, 포레스트, 편서윤. 맞아요. 1번이에요. 왜? 진공이니까. 시간에 따른 속력, 기울기, 가속도 똑같죠? 그래서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가와 나에서 깃털과 쇠구슬을 떨어뜨리는데요. 자, 가랑 나 지금 모양이 다르네요. 어떤 게 진공관일까요? 가랑 나 중에 가는 공기가 들어있고 나는 진공이 들어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가는 공기 중이다. 맞아요. 자, 2번. 나는 진공 상태이다. 맞습니다. 3번. 가에서는 중력과 공기 저항력이 작용한다. 맞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자, 4번. 나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엥? 여기 지구니까 지금 얘가 떨어지고 있는 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네, 4번 틀렸어요. 자, 5번. 가에서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는 까닭은 깃털보다 쇠구슬에 더 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에? 그게 아니죠. 중력이 아니라 깃털이 공기 저항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에요. 자, 정답은 4번, 5번이 됩니다. 네, 정답을 대부분 잘 맞춰주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내용 정리.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했었고요. 그 그래프랑 그 중력 가속도의 값, 식, 그리고 중력을 구하는 방법, 무게와 질량의 차이 이런 것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과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이 도대체 뭔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배워볼 거예요.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오늘 역시 어려운 내용들이었는데 잘 들어준 친구들 참 고맙고요. 정말 훌륭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코로나 조심하고 손 깨끗하게 씻고 당구장 가지 말고 PC방 가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